당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상자인 31세 법대생 박땡땡 씨는 부모 모두 의사인 풍족한 가정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단지 훈육 차원에서 여러 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단순히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아버지한테 사과해라 하는 충성을 맹세하는 쇼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박땡땡 씨는 태아 초기에 한쪽 귀가 형성되지 않는 무의증을 가진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러 귀를 덮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학대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 너 이거 그림이라고 있는 거야? 이거 문제라고 푸는 거야? 이 정도 돼야지. 아유. 귀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놀아준다, 놀아주지 않는다, 놀아준다, 놀아주지 않는다, 놀아준다, 놀아주지 않는다, 놀아준다, 놀아주지 않는다, 놀아준다, 놀아주지 않는다. 나가, 이 새끼야. 배가 벗겨서 물을 뿌린 다음에 허리띠로 때리고 또 아파트 밖에다 내보냈는데 옆집에 중학생 누나가 살았단 말이에요. 생일 잔치를 했나봐요. 옆집에서 우르르 나오는데 저도 중학생이었는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무슨 일 있었어? 20분 늦었네. 소리 놓쳐가지고. 괜찮아. 읽어볼까? 네. 요즘 국제동향을 보면은 천년개발국가학생에 대한 학생은 혹시 여기서 더 알고 싶은 거 있어? 너 이 새끼 제정신이야? 고3이랑 새끼가 수업을 30분을 늦어? 아니, 아빠 그게 안 됐어. 아니라. 2주 동안 병원에 아니, 입원해서 아빠. 정신상태 검정받을 왜 그러세요? 아니, 아빠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빠 그러지 마요. 선생님, 저 수능 봐야 돼요. 저 빨리 내보내주세요. 저 수능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그러면 네? 내보내주겠습니다. 아니. 네, 알겠어요. 지난번 보호자 면담에서는 치료 목표를 컴퓨터 중독 증상 조절로 잡았었는데 보호자가 말을 바꿔서 처음에 그냥 아들에게 겁주 목적으로 며칠간만 입원시킬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를 잡아가라는 신고를 듣고 바로 출동해서 도착해보니까 아버지는 무작정 아이 데려가라고만 하시고 아이 상태는 되게 멀쩡해 보였거든요. 당황스러웠어요. 법 공부하던 애가 음악을 하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음악하는 게 병인가 봐요. 나를 처음 야, 안 되겠네. 정신 못 차렸네, 아직. 알았지. 여보세요? 나 다시. 뭐야? 누구세요? 다시 이거 나와요. 이거 안돼, 나 노래할 거야. 아버지의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말했지. 네? 학원을 다니냐는 주변 어른의 물음에 아니라고 대답하자 왜 아버지 체면을 구기냐며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박땡땡! 네, 아빠. 왜요? 무슨 일이에요? 너
집사님이 학원 다니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어? 저 안 다닌다고 했는데? 너는 왜? 심지어 응급이송업체 직원들이 학교로 들이닥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기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죠? 저기요, 수업 중입니다. 아니, 저희 수업 중이었는데 무슨 아저씨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제 친구를 그냥 끌고 가려고 했었다니까요? 아니,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 완전 어이없지 않아요? 집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날씨 좋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네. 박현ting 씨? 네? 누구세요? 잠시만요! 누구세요? 잠시만요! 아! 나 왜 잡아가! 제가 강제 입원 당했을 때 목격한 병원의 인권 유린 실상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호사 같은 사람들이 환자의 나이를 막론하고 반말을 하며 장난을 치면서 머리를 툭툭 치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꽁꽁 묶어 깔때기를 사람의 입에 넣고 억지로 약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어린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온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청소년 환자들에게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말과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입원 치료해야 할 만한 정신질환이 있어서 강제 입원 당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가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실 테지만 저도 이제는 솔직히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갇히는 동안 정말 제 자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게 처음부터 미쳐서 들어갔는지 이런 끔찍한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부터 미쳤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저를 통제하고 구속하고 작은 부분조차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족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로 풀고자 했었고 소리도 질러봤고 같이 말다툼도 많이 했었고 그랬지만 아버지가 대응하신 방식이 너무 상식을 초월하고 그리고 정신병원이라는 특성상 제 말을 아무도 믿질 않아요.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나와서도 미친놈이라고 정신질환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그걸 믿어주지도 않고 에휴. 아들분께서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많았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랑 저랑 인생에서 최초로 아들이 들으면 너무 좀 그렇겠지만 최초의 자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많이 퍼부었죠. 애한테 정말 독서를 내가 왜 어쩌다 귀가 저런 애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가슴 맨날 졸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야단을 많이 치게 됐어요. 아버지는 무조건 때려요. 때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나와 같은 심정이죠. 애를 최고로 키우고 싶어서. 많이 속상하셨겠군요. 중학교 애들이 축구하고 놀고 있는데 앉아서 새 입인가? 내 입인가? 나무 이파리들을 이만큼 따서 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거 뭐니? 그랬더니 이파리가 된다 해서 끝나면 쟤들한테 가서 놀아달라고 하고 아들 별명이 귀탱이였어요. 정말 나는 말하면은 정말 진짜 너무 괴로워요. 그럼 남편분께서는 아들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랑 저랑 막 싸우죠. 왜 아들을 병원에 보냈냐. 무슨 병원이라고. 거긴 정말 세상에 그 병원에 들어가 봤더니 병원이 아니에요. 애가 거기에서 하루 있더니 엄마 나 빨리 여기서 내보내줘야 돼. 밤중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옆에 있는 아저씨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남편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2주 만에 퇴원시킨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 이제 정말로 말 잘 들을 거야 정말.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런 애들은 정신병원에서 한 6개월만 있으면은 말을 엄청 잘 듣는다고. 그럼 아들분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건 아닌 건가요?
무슨 정신질환이 있어서요. 2011년 이번 동의서에 어머니 서명이 없던데 당시 주치의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14조에 한 명이 서명을 하고 7일 이내에 다른 보호 의무자가 서명을 받도록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처음에는 동의를 하셨다가 5일 뒤에 병원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보더니 불쌍하다고 퇴원시키겠다고 하시면서 5일 있다가 퇴원을 시키셨다고 하던데. 저는 처음에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애가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아는 선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라고. 아들 머리가 똑똑하고 잘 길러라. 근데 마음이 약해서 잘못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치의한테 이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거기 차트 다 있다. 그래서 내가 막 7일 만에 아들 풀고 나오고.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입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의사들이니까요. 아버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인터뷰!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난 겁이 많아서 이 밤이 무서워. 난 겁이 많아서 이 밤이 두려워. 엄마 난 아직도 어려. 나 사람이 정말 무서워. 어디 가지도 못해. 또 혼자 목매고 있어. 여기에서 도망가고 싶어. 제발 내 머릿속이 고장 나버렸을 때 날 가둔 내 무해틀이 더 이상 커질 생각을 안 해. 거울 속 내 모습이 한심해져 보일 때 멋진 아들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난 비를 막는 지붕이 되고 싶어. 엄마 난 아직도 어린가 봐. 아빠 난 아직도 어린가 봐. 색이 번진 도화지 속 물감처럼 자꾸만 번져와. 내가 못나서 그래.